네, 우주의 시작을 통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숙제를 풀어야 가야 할지에 대해까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교수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의 강연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금융 캠퍼스 이곳 현장에 많은 분들 자리해주고 계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질문 받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려요. 저는 신기중학교 2학년 김선우입니다. 저는 우주의 초기보다는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좀 더 궁금했었는데요. 우주는 136억 년 전 빅뱅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빅뱅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지 어떻게 시작됐을지가 약간 더 궁금합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빅뱅 이전에 대해서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전 세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우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뱅 이전, 우리는 항상 과학자들은 관측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론을 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측이 불가능한 빅뱅 영역, 특히나 빅뱅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어떤 이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이것이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론조차도 아직 완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스티븐 호킹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죽을 때까지 하시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의 이론도 존재하지 않고 관측적으로도 우리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빅뱅 이전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가설은 있어요. 이것이 정말 맞는 가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과학자들은 그 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었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든지 여러 가지 가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설이 정말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난제가 등장한 것처럼 언젠가는 그 가설의 무언가가 시작의 시작을 밝혀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디 정수수님이세요. 수십만 년에서 수백억 년 거리의 먼 은하와 별들을 관측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엇을 찾기 위함이고 무엇을 배우기 위함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것은 그냥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다, 즉 은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뭐든지 그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이론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주를 다 이해하고 은하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우리가 초기 은하를 발견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정말 철학적이라면 철학적일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줌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온라인 상품권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줌의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시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여자 중학교 2학년 최서인입니다. 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셨는데 수축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가 팽창하는데 심지어 이것이 가속 팽창까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관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하는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가속하는 우주가 정말 맞는 것인가?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암흑 에너지라는 존재가 정말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축하는 우주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관측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수축 반대의 개념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우리 참여해주고 있는 청소년분들이 정말 통찰이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 여쭐게요.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앞쪽에 있는 남학생 가장 빨리 들어서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대경중학교 1학년 이예한이라고 합니다. 아까 중력 렌즈 효과가 시공간이 뒤틀린다고 하셨는데 만약 불가능하겠지만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흐름을 제어할 수는 없어도. 네, 우리가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 그죠? 우리가 중력이 있으면 사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어떤 중력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시공간은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충분히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거운 천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뭐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면 시공간이 휘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도달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의 일어나는 뭐 시간 지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은 아마도 좀 더 물리학이 발전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거에 따른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면은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과학이 서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정말 타임머신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약간의 희망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이론이 발전되고 그것을 구현하고 이렇게 계속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야, 네. 좋습니다. 저희 첫날에도 소통과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과학도 알면 알수록 정말 소통과 융합의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이디 국과수님이세요.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들은 몇 개 정도고 영화처럼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아마 뭐 몇 년, 지금으로부터 한 3년이면 3년 안에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다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또 어떠한 일을 했었냐면 우리에게 약간의 위협이 될 것 같은 그런 소행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행성에다 우리가 그 소행성의 궤적을 바꾸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 천문학자들이요. 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소행성에 위협이 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소행성들이 발견이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것의 궤적을 살짝 틀리게 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좀 일찍 발견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저랑 같은 질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행성의 궤적을 바꾸나요? 간단히라도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충돌을 가하는 것이죠. 아, 충돌을 가해서 정말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행성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 그냥 어떤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그 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파괴가 되겠죠. 하지만 거의 이렇게 자살하듯이 이런 식으로 부딪혀서 충돌을 하면서 약간의 궤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약간의 궤도 변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와. 자, 계속해서 줌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줌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립니다. 심판지 중 3학년 이경민입니다. 제가 알기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하게 만드니까 암흑 에너지의 질량이 없거나 음수일 가능성이 있나요? 예.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물질이라기보다는 에너지의 형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잖아요.
중력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입자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마리를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암흑 물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암흑 에너지는 그것보다 더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에너지의 형태일 거고 그 성질은 청력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입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뒤쪽에 계신 가장 빨리 손 들어주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중학교 3학년 송승민인데요. 별들이 대부분 저는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외계 문명과 교신하는데 그러면 빛의 속도로 그 망원경을 써서 교신을 한다면 그 수천 년 전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문명이 1만 년 이상 존속되지 않는다면 외계 문명과 교신이 불가능할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명도 사실은 뭐 농업부터 시작을 하면 10,00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10,000년만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신호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보내기까지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년 정도만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데 먼 별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호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분명히 문명은 존재하겠지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외계 신호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디의 위치에 외계 문명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방향이나 보내고 있다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택배를 보내는데 그 택배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면 때문에 아마도 외계 행성과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보면 병에 편지 넣어서 바다에 띄우잖아요. 우주에 보내는 신호가 약간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거의 드네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그 외계 행성의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와. 네, 정확하게 택배 주소를 알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들의 지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5,000개 정도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지구와 같은 행성에 신호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야, 언젠간 정말 도로명 주소처럼 적어서 내비게이션 찍고 여행할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 있죠. 네. 정말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화가 몇 편이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줌으로 참여 중인 학생들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세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릴게요. 신탄진중학교 3학년 박건웅입니다. 아까 중력 렌즈 효과 설명하실 때 중력 렌즈 때문에 빛이 좀 더 빛의 세기가 좀 더 세진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예, 우리가 그 은하가 존재하면은 그 은하가 만들어내는 그 시공간의 휘어짐을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뒤에 있는 별빛이 어떤 경로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경로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 밝게 빛날 것인지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는 1000배까지도 부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야, 네. 저 교수님께서 저희 대기할 때 네. 천문학과 우주과학과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정말 이 반짝이는 눈빛과 훌륭한 질문들에서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질문들로 강연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질문들이 훌륭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항상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직 그 부분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문학이란 분야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연구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우주나 이런 천문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도 그 난제나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이 학도의 이름이 붙은 별, 맞습니다. 망원경 네. 이런 기술들이 정말 많이 이곳 펀앤런 페스티벌에서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강연 들려주신 전명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